로이터 통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파면으로 한반도가 아니라 세계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한국을 어제 공격했고 우리 외교부가 좀 바빠졌어요. 참 이런 꼬락선을 요거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먼저 좀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먼저 하시죠. 참, 이거 뭐, 더 이상 뭐, 어떤, 비판을 할 만한 여지도 없고요. 참, 좌절과 황망함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좌절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한참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좌절에 안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뭐, 거의 그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역주행하는 수준까지 지금. 중앙선 침범하고. 중앙선 침범은 기본이고, 예전에도 했는데, 역주행으로 가고 있고. 스쿨존에서 과속하고. 네, 과속 120km 거의 과속하고 음주운전 있고. 수준이구만. 근데 저분들도 아실 텐데, 기본적으로 외교의 그 기본적인 프레임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벗어난다는 거는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의문의 여지가 이게 단순히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세계관이나 어떤 심리학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문학이 등장하고 네, 있어요.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요. 네. 나라가 작년 1월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 지정학적 위기에 이렇게 노출하고, 이게 그 국가 전체 위기로 지금 이게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정말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일단은 당장 우선은 중국, 러시아 어제 태도를 봤을 때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양쪽 다 전부 그 건드리지 말아야 될 가장 그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건드린 거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심지어는 대만 문제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만 얘기는 가끔 했던 얘기거든요. 이번에 문제의 심각성은 어떤 점이에요? 심각하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건드렸죠. 사실은 양안 관계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 중국의 국내 문제거든요. 네. 그리고 미중 관계의 72년 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입니다. 그거를 건드리는 순간 그야말로 이 모든 게 다 터져 나오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건데 그 문제를 생각을 안 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 국가가 나라의 영토가 큰 만큼 그만큼 그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 안보의 위기를 갖다가 그들은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데 그거를 정면으로 건드린 것 같습니다. 정면으로 네. 국가의 핵심을 건드렸다. 핵심을 건드린 거죠. 그 국가 안보, 그 각국의 안보의 핵심을 건드린 거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면은 그 1950년 10월달에 한국전에 중공군이 개입한 이유는 전 세계 학자들이 다 인정하지만 그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한 게 아니라 미 제7함대가 그 대만 해협을 봉쇄를 들어가니까 바로 개입을 합니다. 그거는 모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근데 실제 당시 상황은 어떤 의미죠? 대만 해협 봉쇄와 한국의 개입이? 그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축에 몰려 있는 한반도의 직접 개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기도를 미군의 기도를 사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예. 당시 보면은 미제 7함대 항모가 대만 해협까지 근처도 안 왔고 일본에 있는 기지에서 잠깐 움직였거든요. 근데 그걸 사전 파악을 하고 바로 한국전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와 대만은 이게 기어처럼 축으로 몰려다닙니다. 대만을 보면 한반도가 보이고 한반도 보면 대만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의 제72년 기본 체제, 즉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인정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양국 간의 기본적인 이 컨센서스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전방에 섰거든요. 근데 이거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심각하다. 그리고 이거 어디부터 사실은 뭐 거의 그 입을 다물 정도 상황인데 그 포탄을 제공한 거 이거는 우리 헌법 제60조 1항에 그 상호 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주고 있거든요. 헌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 원조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양국과 당사국 간의 조약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데 조약이 있었는지 어떤 협정이 공식적으로 있었는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그 예산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 그 동의를 받았는지 비준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없었습니다.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비준 동의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부나 대통령 행위는 우리 헌법의 기본 조항을 중대하게 지금 침해한 그 반헌법적 행위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중추국가는 아니죠. 총대를 매겠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그러니까 포탄 보내고 이런 게 중추국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기 결국은 지금 이 로이터 통신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말하자면은 이렇게 우크라이나나 반중국 전선의 한국을 돌격대로 내세우려는 어떤 기조와 맥락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사전에 이미 다 갖다 바치는 거죠. 예. 이제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 언론하고 미리 강제징용해법을 미리 발표했죠. 다 얘기했죠. 예, 이번 로이터 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우리가 가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미국 대통령에게 아이고 당신들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정상회담에 가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협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정상회담 가기 전에 이렇게 난리 난 거는 지금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중국,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우리 안보의 아주 핵심적인 외부 환경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그런 외부 변수거든요. 근데 네. 중국, 러시아가 결국은 북한의 돌발적인 그런 군사 행동을 통제하는 국가인데 여기랑 맞짱을 뜨겠다고. 제가 보면은 이분들의 지금 세계관 속에서는 한미를 동맹, 즉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커먼웰스 연방 수준으로, 그러니까 영연방처럼 우리가 미 연방처럼 하나의 미국의 약간 주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세계관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뭐가 잘못됐? 얘기 좀 말이 안 일단 심각성은 시청자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예상되는 문제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컨대 확장 억제만 해도 사실 확장 억제는 미국의 해구산 개념의 한국적 지금 적용 아니겠습니까? 네. 2006년에 제1차 핵실험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미국의 해구산을 한반도 맞춤형으로 바꾼 게 확장 억제 개념인데 네. 이제 6차 핵실험이 끝나고 지금 현재로서는 북한 핵실험의 구체적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네. 자꾸 확장 억제 개념을 통해 갖고 이러한 지금 대미 편중 지나친 편중 외교를 그냥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렇게까지 확장 억제가 논의돼야 될 아주 적극적인 시점이지는 저는 사실은 좀 의원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핵정책, 전후 미국의 핵정책의 가장 제1의 원칙은 핵은 공유하지 않는답니다. 나토도 공유한 것이 아니라 보관을 해놓은 거죠. 네. 예. 근데 이 미국의 핵정책의 첫 번째 프린서플을 전혀 무시한 이런 식의 발언들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누구한테 들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마 대통령께서 검사 재직 중에 이거를 깊이 연구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간의 발언으로 봐서는 도대체 누구한테 이 소리를 들어갖고 핵 공유 문제를 얘기하고 뭐 전술핵의 배치라든지 이런 미국 사실 핵정책을 기본만 거의 교과서 수준만 배워도 학부 수준에서 다 이해하는 정도의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자꾸 까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한반도에 핵을 배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한미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그 반발이 더 커지고 지적 안보 리스크가 커지면요 비용이 많이 들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태인데 쓸 필요 없는 안보 비용까지 네. 써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문제들이고요. 네. 미국의 세계 전략상 이거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미국이 지구상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떨 땐 갈등이 있지만 사실은 물밑에서는 굉장한 협력 구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국내 정치를 봐도 각 정당끼리 굉장히 싸우는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또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어떨 땐 결국 기득권. 네, 저도 많이 들었는데 카메라 없을 때는 형님 동생 하다 카메라 들어오면 막 싸운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지구상의 중요한 패권의 지분을 나눈 국가들끼리는요 나름대로 협력 구조가 있는데 이 지금 한반도 핵 문제를 핵을 배치한다는 이러한 사고 방식이 어디서 비롯돼서 이렇게 황당한 소리들이 나오는지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철석같이 이거는 믿고 신념 있어요. 같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예. 이거에 지금 올인하고 미국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제가 볼 때 미국은 답해줄 거예요. 립 서비스로. 걱정하지 마. 우리는 확고한 한미 동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 억지?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해줄 거야. 이 얘기만 해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네. 구체성이 나올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확장 억지 개념 자체가 그렇게 나온 거고 지금 미국은 공고합니다. 확장 억지에 대해서는 북핵
대한 그 입장은 분명하겠지만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이거 얼라이언스가 아니라 커먼웰스로 가는 게 아닌지. 정치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스냐 노냐를 분명히 하는 순간 그 사람 외교관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국가 가장 대표 외교관인 네. 대통령이 이렇게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비관적인 게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나 글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아무리 떠들다가도 이거 큰 사건 나서 절단 나면요. 이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고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재량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외국의 군사 원조를 하고 특히 전쟁에 개입하는 문제들이 한국전 때도 사실 그 유엔군이 포탄을 받아올 때 벤프티 사령관이 의회가 갖고 사실 지원을 요청을 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의회가 나네요. 네네. 우리도 근데 보면 암수 컨트롤 액이 네, 있어요. 여기 보면 헌법제 60조이랑 저번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게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예. 대통령이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금 헌법상의 논의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러시아의 그 어떤 보복 문제, 제재 문제들은 사실 어느 전쟁에도 다 인도적 개입이 아닙니다. 전쟁에 국가가 제3국이 개입하는 건 인도적 개입이 있고 직접 전투행위 개입하는데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이건 굉장히 그 분쟁에 직접 개입하는 거거든요. 무기를 뭐 어쨌든 지원하지 않습니까? 대여라는 이름이라고 하지만은 지원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행정부에서 그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전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어느 선전포고나 어느 분쟁 개입에서 뭐 월남전은 그랬겠습니까? 베트남 전쟁 개입할 때도 그렇고 그거는 당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에 그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는 거고 미국의 요청은 항상 있어요. 미국은 항상 동맹국한테 과도한 부담을 지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또 어떤 나라나 갖고 있는 국익을 향한 외교의 방향인데 이거를 동맹 입장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거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그 나라의 핵심적 안보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국제법과 국제정치를 하면서 많은 케이스를 다뤄보면서 안 되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지키는 건데 지금 세계 6위 7위의 군사비를 쓰고 있는 군사 대국인데 마치 60년대 개념, 70년대 개념으로 지금 휘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의원님께서 작은 도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문제도 걱정되지만 더 큰 걱정되는 건 북한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판이 바뀐 다음에 큰 도발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걱정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정말 설마 외교안보실에서 거기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이럴 건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대통령의 세계관을 지배하고 있고 국제관을 지배하고 있는 제3의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지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망상과 주술의 영역 같이 왠지 너무 황당하니까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려면은 상임이사국들이 같은 결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4분 오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남은 공간을 가지고 북한이 자유 공간을 더 확보하게 되는 거죠. 위신을 높인다는 게 결국은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 방법이 일종의 판돈을 키운 거거든요. 이게 판돈이 커지면은 아무리 메이저들도 이게 지금 불안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금 해준 겁니다.